자, 우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달 방법 중에 원칙적인 송달 방법 안에 하나가 특이하죠. 신청 시에만 한다고 하는 전자송달입니다. 그죠? 그럼 요즘은 이제 사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 문제다. 만약에 섞어서 문제 나온다면 교부나 우편 송달보다는 전자송달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이 자꾸 개정된 사항도 최근에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전자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일단 메일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메일 보내는 방법 또는 홈택스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고요. 문자 보내거나 해서 열람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요중에 이제 고지나 그다음에 독촉이나 아니면 환급금 돈 내고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요거는 열람하게 한다. 위쪽에 나와 있는 요 방법을 쓴다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메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갔고요. 전자송달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신청 시에만 한다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죠. 신청 시에만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신청한 자에게 전자송달 하려고 했는데 불능이래. 홈택스가 불능이 빠져가지고요. 이런 경우라면 교부나 우편 송달한다. 우리 1차형으로 요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봤죠, 그죠? 요거 하는 거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안에 주제로 짧게 정리가 될 게 이제 전자송달 신청 의제가 있네요. 전자송달은 신청하지 않은 자지만 우리가 이제 서류를 송달할 때 우리 홈택스에다가 자동으로 저장 기능이 있어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얘가 송달하기 전에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갖고 확인해 가지고요. 이런 중간 연합이라든가 예정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내버린 거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액을 납부했대요. 그러면 계좌이체라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한다는 거는 이것저것 뭐 넣어서 공인인증이나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뭔가 열심히 내려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다면 이거는 전자송달된 거를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자송달 신청한 걸로 의지하겠다. 이게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놓고 나는 송달 받은 게 없다라고 해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해서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그렇다 절차적인 걸 만지 못했으니까 아니다라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 갖고 만약에 내는 어떤 자진해서 내는 것까지 했다면 이거는 그 시점에 신청한 걸로 의지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상황 잘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신청 의제고요. 그러면 신청했던 자야 이제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철회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철회 신청 제출하면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30일 지나야지만 그다음에 다시금 또 할 수 있다. 재신청하는 거는 철회했다가 다시 하는 거는 30일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넣어서 언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동 철회가 있네요. 자, 자동 철회. 신청 안 했지만 신청한 걸 의지하겠다. 그다음에 신청했던 자가 안 하겠다. 이런 거 봤고요. 그다음에 철회 신청 안 했는데 의지하나 봐. 철회 신청 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자송달 신청은 한 자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열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속적인 어떤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3회라고 바꿨죠. 3회 연속되면 열람 안 한 경우 3회 연속되면 그래서 세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다음의 기한의 다음 날에 철회 신청한 걸로 의지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서류까지는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자송달 철회한 거니까 다른 송달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때는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이고 언제까지 뭘 하라. 그게 아니라면 저장일부터 1개월 되는 날, 요 날에 다음 날에 이때 철회 신청한 걸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 철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예외가 등장했네요, 그죠? 예외로서 이제 고지서나 독촉장에 의한 세액을 냈다면 열람을 안 했네. 3회 연속해서 열람을 안 했지만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냈다면 이거는 열람한 걸로 본다. 그래서 철회 신청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예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송달로 은근히 내용이 좀 꽤 되네요. 그래서 이걸 잘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자 어떤 하나 소제목들 잡아가지고요. 그걸 뭐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요 슬세 활용을 해가지고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공송달이죠, 그죠? 자,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돼 있네요. 원칙은 교부, 우편, 전자. 근데 예외로 그게 안 됐을 때 불능시 이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효력 발생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공송달은요 사유하고요 방법이에요. 사유와 방법을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유와 방법을 쓰시오 했는데 사유만 쓰거나 방법 안 쓰거나 이런 분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 교수님이 뭔가 물어보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또는 사유와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 목차를 잡지 않고 그냥 쭉 풀어 설명하면요, 그 안에 사유도 있고 방법도 있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놓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를 보여주는 식으로 목차를 잡고 거기다가 내용을 기술하시면 좋겠어요. 또 내용 기술하실 때도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번호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셔갖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잘 매기시면서 들어쓰기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일단 주소나 영업소가 국에 있고요, 그리고 송달이 곤란하다. 또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다. 이때는 성간주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자, 주소나 영업소가 한두 군데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등등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불명하지 않으면 불분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이제 이게 수침 부재 중이라고 나오는 거지.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수침 부재로 반송. 교부 송달했는데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수침 부재 중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써야 돼요. 납기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다. 그리고 이때 방문은 3일 이상이다. 그죠? 토일 공백은 제외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제 날 이건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수침 부재라고 하는 건 갈 때마다 띵동 했더니 없네, 띵동 없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수침 부재라고 하는 것도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수침 부재라고 하는 거는요, 아래쪽 가시면 납세무자가 기존의 송달 장소를 장기간 이탈해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출장 갔다든가 외출했다든가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했다면 그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고 방식을 통해서 송달해버리고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뭔가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등등 기한을 못 지켜서 여러 가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잘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판례에 나오는 판결문 내용. 자, 올라가서 방법 보시면 방법은 이렇게 된다. 방법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시군구 게시판, 관보나 일간신문, 세무서 게시판 등을 이용하고요. 정보통신망에다가 공고하는 건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잘 기술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험 보고 하니까. 자, 그리고 성간주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유하고 방법을 잘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달 효력 발생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과세관청에 납세자한테 보내는 거는 도달주의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납세자가 제출하는 거는요, 발신주의 특례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놓으시고요. 발신주의 특례. 원래는 다 도달주의가 맞지만 납세자가 뭐 신고하거나 이런 어떤 불복 청구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때 안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발신한 것만 도달까지 해야 된다면 약간 이제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발신만 했다면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류를 송달하는 거니까 이때는 도달주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효력은 공송달은 얘는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 있죠.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하고요, 공송달 이 두 가지는 잘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